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에 감염돼 숨진 사망자 99.5%는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정부는 델타 변이 긴급 대응팀을 오늘부터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약이 필요 없는 자가격리 면제 시스템이 오는 5일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면제 신청자는 한국 외교부 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은 물론 결과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민 소환 투표가 오는 9월 14일 실시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소환에 반대하는 응답이 57%나 됐습니다. LA 한인경제에도 부인난의 양상은 갈수록 심각합니다. 업주들은 독립기념일 연휴라는 큰 대목을 다 놓치고 있다는 안타까움만 토로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 노숙자 쉘터 예정지에 저소득층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환경영향평가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합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의 99.5%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감염자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약을 할 수 없는 민원인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도 5일부터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약이 필요 없는 면제 신청 시스템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동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총영사관 정문 앞. 이른 아침부터 평소보다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접수하기 위해 공간을 찾은 민원인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접종을 다 마쳤고 출국하기 전에 검사하고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또 검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감염의 위험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남에게. 그게 중요한 거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와야지만 된다는 게. 이미 예약 과정부터 계속 불만이 제기됐던 자가격리 면제 신청. 오는 5일부터는 예약 없이도 직접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당초 중순쯤 예정됐던 온라인 접수 시스템 가동을 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영사민은 24를 통해서는 예약 없이 그냥 바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5일부터는 예약을 안 하셔도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3일 정도면 발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접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 시스템이 운영되면 LA 총영사관의 민원 업무 처리도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민원인들이 직접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한 1,580건 정도가 접수가 되었고 약 703건을 우리 직원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어제 아마 직원들이 저녁 11시 반까지 작업을 했다 그러던데. 어제부터 본격적인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을 시작한 LA 총영사관은 어제에만 700여 건의 면제서를 발급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사실상 내일부터 시작되는 독립기념일 연휴, 한인업주들은 보복 소비에 더해진 큰 대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해진 인력난에 대목은커녕 영업시간까지 단축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사명 기자가 한인타운을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길 선상에 위치한 대형몰의 한 화장품 업소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업소 내부는 소비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소비를 많이 못한 그런 심리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역으로 이렇게 소비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인 소비자들을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력난으로 대목을 노리는 업주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난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필요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던 것 같아요. 특히 요식업소는 구인난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일부 요식업소는 구인난으로 영업시간보다 일찍 문을 닫고 있습니다. 2년 전 이맘때면 식당 예약이 일주일 전부터 꽉 찼지만 지금은 예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님들은 많아졌는데
우리 그 식당에서 인력난이나 그런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지금 못하고 있다. 인력난으로 대목을 잡지 못하는 업주들의 한숨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서부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백도를 웃도는 폭염은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에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일부 지역은 완화되기도 했지만 엔텔로밸리 지역에는 주말 내내 100도를 뛰어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불 위험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낮은 습도에 강풍까지 예상돼 기상청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폭염은 다음 주말인 오는 10일부터 다시 찾아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A 한인사회가 강력히 반대했던 타운 한복판 노숙자 쉘터에 저소득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버몬트와 7가 부근입니다. LA 한인타운 7가와 버몬트길 선상에 위치한 시 소유 공용주차장. 3년 전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없이 노숙자 쉘터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한인사회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수차례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고 결국 노숙자 쉘터는 무산됐습니다. 그 자리에 저소득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LA 시의회는 환경 영향평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적합한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This is the very beginning of the feasibility process. So we've asked the city team to provide a recommendation on what is an appropriate size and financially viable development at the location, but we are just at the beginning of that due diligence. LA시 주택 커뮤니티 투자국 등 관련 부서들은 60일 내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보고해야 합니다. 승인이 되면 개발자 선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 측은 주택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 소유 부지들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곳 외에도 유가와 버몬트 LA 카운티 건물에도 저소득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공공장소는 물론 부근 지역에 홈리스 노숙을 금지하는 LA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노숙자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오늘 LA시의회가 13대 2로 통과시킨 노숙금지 조례안. 주로 공공장소와 보행자 인도 등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와 데이케어 센터, 그리고 공원과 도서관 부근은 500피트 내 노숙이 금지됩니다. 길가 소방전에서는 최소 2피트 이상, 건물 진입로나 화물 로딩독에서는 10피트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전용 인도 등은 막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은 또 고속도로 근처나 다리 밑, 그리고 지하철역 부근에는 노숙 위험지역이라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홈레스 쉘터 주변은 물론 이전에 살인 등 강력범죄가 발생한 지역에도 노숙 위험지역이라는 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다만 노숙자가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도 체포 대신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인도적으로 처벌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홈레스 단체들은 이번 조례안이 홈레스 문제를 범죄로 몰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 시위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오는 9월 14일 치러지게 됐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소환에 반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5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삼현 기자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대한 소환 투표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얼레니 쿠널라키스 캘리포니아 부주지사는 뉴섬 주지사에 대한 소환 투표가 오는 9월 14일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뉴섬 주지사에 대한 소환에 반대하는 참여자는 57%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로 비즈니스 업체들과 학교 문이 닫힌 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주지사 소환의 단초가 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경제가 재개방되고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뉴섬 주지사가 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소환에 찬성하는지 어떤 주지사 후보가 주지사를 대체하기 원하는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투표 때까지 남은 9주간 동안 유권자에게 자신이 남아야 할 필요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애리조나주가 새롭게 개정한 투표권 제한 조치가 위법이 아니라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애리조나주의 투표권 제한 조치는 투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오히려 6명의 대법관들은 투표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찬성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투표권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라며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에 감염돼 숨진 사람의 99.5%는 백신 미접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정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오늘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5월 초만 해도 미국에서 1% 남짓하던 델타 변이 환자는 2달도 안 되는 사이 25%를 넘었습니다. 몇 주 내로 델타 변이 환자가 감염자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백악관은 예상했습니다. The Delta variant continues to spread across the country. We expect to see increased transmissions in these communities. 백악관은 백신 접종이 저조한 지역의 델타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By mobilizing COVID-19 surge response teams to be at the ready to deploy federal resources and where needed federal personnel. 지난 6개월 코로나 사망자를 집계한 결과 99.5%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best way to protect yourself against the virus and its variants is to be fully vaccinated. 미국 내 백신 접종 격차가 심해지면서 델타 변이의 안전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이렇게 두 개의 미국으로 나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영국은 오는 9월부터는 추가 접종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봉쇄 해제 조치는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망자와 입원 환자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영국의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27,9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봉쇄가 한창이던 지난 1월 29일 29,000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급증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지만 영국 정부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봉쇄 해제를 다시 연기하진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는 72% 증가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입원과 사망은 각각 11% 늘어났는데 그쳤단 겁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with the vaccine, which is trying to break that link between having a case of the virus and then hospitalization. And that's what's going to help us return life back to normal. 또 오는 9월부터 50대 이상에게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가을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라는 영국 백신 면역 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겁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기존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연구 보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잉글랜드 공중보건국은 델타 변이에 감염됐더라도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회 모두 접종한 경우 입원 치료 위험이 각각 90% 이상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백신 전략 책임자도 EU가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으로 델타 변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연구 자료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6만 4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월 둘째 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8만 8천 건보다 2만 4천 건이나 밑돌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고객들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신규 채용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대규모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세계 최강국, 신중국 설립이라는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괴롭히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성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송욱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입니다. 이곳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베이징 찬안먼 광장입니다. 아직 행사 시작이 2시간 넘게 남았는데 이 넓은 광장이 이미 수만 명의 관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기념식은 역대 창당 행사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과시하려는 듯 행사 시작에 맞춰 마스크를 벗은 7만 명 위로 헬기와 최신 전투기가 비행하며 100이라는 숫자를 만듭니다. 마오쩌둥 전 주석을 떠올리게 하는 인민복 차림으로天安门 망루에 등장한 시진핑 주석. 세계 2위의 경제대국과 빈곤 탈출이란 공산당의 성과를 과시하며 세계 최강국이라는 신중국 설립 100년의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화민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이례적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也绝不允许任何外来势力欺负谁妄想这样干必将碰得头破血流. 내부 결속을 다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의 압박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100주년 행사는 중화민족의 부흥, 중국몽을 내건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기반을 확인시켜줬다는 평가입니다. 能够在党的内部不断的自我革新，那么他的未来，我觉得前途是光明的。 하지만 홍콩과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코로나19 기원 논란 등을 놓고 국제사회의 반중 정서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빈부격차로 인한 젊은 층의 박탈감과 심각한 지방정부 부채 등이 당면 과제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한글로 된 PCR 음성 확인서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각 지역 한의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내일 오전 LA 한인회관에서 무료 백신 접종 행사가 열립니다. 한인회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체류선 간의 신분 없이 12살 이상의 LA 카운티 거주자는 누구나 예약 없이 현장에서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공항에서 미국으로 오는 여행객들의 경우 한글 코로나 음성 확인서도 허용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초창기에는 CDC의 지침에 따라 영문 서류만 허용하고 있어 한인들의 불만이 높았지만 현재는 영문과 한글 서류 모두를 허용하며 직원의 현지 통역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국어재단이 브롱스 HSLI 고교와 한국어반 개설협력에 동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체결로 인해 오는 6일부터 6주 동안 여름방학 한국어 특별반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법원에 또 한 명의 한인 여성 판사가 탄생합니다. 시정부는 지난 3월 15일 뉴욕시 이해상충위원회 줄리아 이 위원장을 5년 임기의 뉴욕시 법원 행정판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판사는 최고의 판사가 돼 한인 등 아시아계 여성 법조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이 단축됐던 유니뱅크가 오늘부터 평일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합니다. 유니뱅크는 워싱턴주의 경제 정상화 계획에 따라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연장하며 그동안 중단했던 지점 내 커피 서비스 등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펼쳐지고 있는 유로 2020. 영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응원단 수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18일 유로 2020 잉글랜드 대 스코틀랜드전을 보기 위해 런던에 도착한 스코틀랜드 응원단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커녕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They've got a boozer. And that's all the mask. That's all the mask. Open the fucking top. TV, paint, sound. What you mean, your boss? Come on. 결국 스코틀랜드 응원단 수만 명 가운데 2,000명 가까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4만 5천여 명이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 대 독일전을 응원했는데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하루 신규 확진자가 2만 6천 명을 넘겨 지난 1월 29일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당장 모레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우크라이나와의 8강전에 가지 말고 집에서 응원할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도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제 하루 확진자가 역대 최고인 8,800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91만 3천 명이 됐습니다. 방글라데시는 급기야 오늘부터 일주일간 전 국민의 외출을 금지하고
곳곳에 경찰과 군인들을 배치했습니다. আমরা অ্যাম্বুলেন্স পণ্যবাহী গাড়ি এইসব গাড়ি অ্যালাউ করছি। এখানে আমরা কোনো ধরনের ব্যক্তিগত গাড়ি 의약품이나 생필품 구입 같은 필수 용물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한국 전투기 자료들을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의 동선이 담긴 극비 문서도 유출당했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한국항공 우주산업 카이에 대한 해킹 공격은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KF-21과 수리온 등 국산 전투기와 헬기, 무인기 기술 자료들이 무더기 유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징후가 포착이 돼가지고 그 관계기관들이 그 합동으로 해가지고 같이 상황 조치를 하고. 특히 3월 해킹 공격으로 4월 9일에 열린 KF-21 출고식 행사 준비 자료도 유출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료는 대통령 참석 일정과 동선이 포함된 극비 문서입니다. 군 관계자는 SBS와 통화에서 KF-21 출고식 준비 자료들도 유출된 걸로 보고 있다며 해킹 세력이 대통령의 세부 일정과 동선을 사전에 파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군은 물론 국정원 등 정보당국도 해킹 수법 등을 근거로 북한 정찰총국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카이 외 대우조선해양과 원자력 연구원도 해킹 공격을 당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업, 기관의 통신망과 인터넷 서비스를 연결하는 VPN, 즉 가상 사설망이 세 곳 모두 같은 종류입니다. 정보당국은 해당 VPN을 사용하는 다른 기관이나 기업 내부망도 해킹됐을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한국 정치권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치열한 접전 양상입니다. 한세영 기자입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굴 찍을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28.7, 윤석열 전 검찰총장 26.1,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9.5%였습니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5.2, 홍준표 의원 4.7, 유승민 전 의원 4.2, 최재형 전 감사원장 3.4%였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정세균 전 총리, 심상정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박용진 의원 순이었습니다. 여야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의 경우 이재명 대 윤석열에선 42.2 대 39.2%로 오차범위한 접전일 걸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이 지사는 3, 4, 50대에서 윤 전 총장은 60세 이상에서 지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4월 재보선에서 주목받는 유권자층 18세에서 29세까지 응답자의 경우 이 지사 지지율이 윤 전 총장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념 성향별론 보수층에선 윤 전 총장, 진보층에선 이 지사 지지가 압도적인데 중도층의 경우엔 팽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선 이 지사, 영남권, 특히 대구 경북에선 윤 전 총장 쏠림이 심했습니다. 이낙연 대 윤석열 가상 대결에선 33.2 대 43.3%로 윤 전 총장이 앞설 걸로 조사됐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내년도 대선을 바라보는 설문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응답이 55%나 됐습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정권 재창출 37.5, 정권 교체 54.8%로 정권 교체 응답이 17.3%포인트 높았습니다. 지난 2월 조사와 비교해보면 정권 교체는 8.8%포인트 늘고 정권 재창출은 8%포인트 줄었는데 올해 3월 LH 사태 등이 터지면서 부동산 민심이 나빠진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했다는 문건,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에 대해선 후보로서 감수해야 하는 검증 과정이란 응답이 59.8%로 특정 후보에게 타격을 주려는 정치적 공작이란 응답 28.1%보다 배 이상 많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 중도층에선 3분의 2 이상이 검증 과정이라고 답했고 보수층에선 검증 과정 48.5, 정치 공작 42.1%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9명 가운데 후보 적합도를 물어봤더니 이재명 37.6, 이낙연 12.6,
추미애 4.3, 정세균 4, 박용진 3.1%였습니다. 김두관, 양승조, 최문순, 이광재 후보는 1%를 밑돌았습니다. 야권에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25.7, 홍준표 의원 7.9, 유승민 전 의원 7.1%였고 심상정 의원 6.8,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6.7, 최재형 전 감사원장 3.2, 원희룡 제주지사 2, 하태경 의원 2,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1.2%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유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한국 정부는 전 국민 80%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1인당 25만 원,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화강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 원 상한을 둔 데 반해 이번엔 5명이든 6명이든 가구원 수대로 1인당 25만 원씩 받습니다. 저소득층 약 300만 명은 10만 원씩 더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대상자는 신속히 마련하여 추경 후 한 달 내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준은 더 세분화해 방역 조치 수준이 강할수록 기간이 길수록 매출 규모가 큰 곳일수록 지원금이 많아집니다. 2019년보다 2020년 매출이 줄어야 한다는 조건 탓에 사각지대가 많았는데 이번엔 2019년 이후에 한 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면 지원을 받습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소득 하위 80%는 받고 81%는 못 받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소득이 기준이라 코로나 이후인 2020년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등입니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직장 가입자하고 지역 가입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고요.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피해가 큰 업체에 지원금을 더 주다 보니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 상인들이 지원을 적게 받는 모순도 생깁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506명입니다. 불과 2주 전에 비해 2배나 늘었습니다. 이 중 25%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됐습니다. 델타 바이러스 환자도 지난주에 비해 2배 증가했습니다.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건국은 독립기념일 연휴가 끝나면 코로나 환자 수가 더 폭증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휴 떠나시기 전에 백신 접종 꼭 맞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저희 SBS 이빅뉴스는 유튜브 채널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